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김호중의 음주 교통사고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쓰나미가 돼 연예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어젯밤 유니온 월드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출연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무대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공산이 커진 탓일까요? 팬들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감싸듯 더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김호중은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공연에서 오후 9시 30분경 2부 첫 무대에 등장했고 연달아 5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시인한 이후에도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고 설왕설래 끝에 첫날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두 번째 공연도 오늘 낮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기까지 공식적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전날 공연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만이라도 미뤄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연 주최사 두미르는 어제 오후 예매처 멜론 티켓에 오늘 24일 진행 예정인 슈퍼클래식 공연에 김호중은 불참할 예정이라고 고지했습니다. 또 출연진 변경으로 예매 취소를 원하는 분은 오늘 오후 8시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한다고 알렸습니다. 연예계는 워낙 부침이 심하고 수많은 스타가 명멸하는 곳입니다만 김호중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팬들한테는 김호중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법적 처벌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오랫동안 김호중과 호흡해온 팬들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뒤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언론은 김호중을 둘러싼 논란을 매정하고 가혹하게 파헤치고 있고 이젠 지겹다고 느껴질 만큼 반복적으로 울고 먹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이리떼가 죽어가는 동물을 잔인하게 물어뜯는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심정도 괴롭습니다. 대다수 팬들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사고 직후 김호중의 첫 번째 판단 미스를 인정하면서도 소속사 관계자들이 보여준 잘못된 대처가 치명적 악수가 돼 최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지금껏 나온 사고의 전말이나 향후 예측되는 결론이 대강 짐작이 가능한 상황은 됐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김호중이 소속되어 있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지배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엔터의 대표는 이광득입니다. 이광득은 SBS 공채 9기 코미디언 출신으로 이번 사건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이죠. 과거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우차사에서 형님뉴스, 비둘기 합창단 같은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김호중과 먼 친척 관계이며 김호중이 힘든 시기에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으로 위상이 크게 바뀌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봤던 이전 매니저와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광득 대표와는 이런 과거 인연으로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출발 당시 소속사 대외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최재호 본부장이 주식 43.3%를 가진 최대 주주였고, 이 지분 중 10%를 카카오가 투자자로 인수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지상파 자회사인 SBS 미디어넷이 일부 갖고 있어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립니다. 생각엔터는 김호중이 승승장구하면서 폭발적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속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각엔터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87억 원으로 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2022년 매출은 250억 원을 넘어선 바 있고, 그의 영업이익은 24억 원이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생각엔터 지분 주식 1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업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를 전체 지분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획사로서 단기간 내 이렇게 성장 발전한 경우는 결코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현재 지분 구조는 최재호 본부장이 29.7%, 이광득 대표가 28.4%, 방송인 정찬호가 28.3%, 카카오가 10%, 그리고 SBS 미디어넷이 3.6%입니다. 이광득이 대외적으로는 소속사 대표로 돼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권이 없는 명목상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컬투 멤버인 정찬호인데요. 정찬호는 지난 2018년 공황장애와 조울증 증상 등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따져보니 활동 중단 시점은 생각엔터가 발족된 바로 그해 그 무렵입니다. 한창 잘 나가던 정찬호가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 배경은 여러 소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6년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혹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호중 사건으로 생각엔터 대주주 중 한 명이란 사실도 업계에 두루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만 300억 원에 가깝고 매년 수십억 원의 흑자로 인한 배당금을 따지면 정찬우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여유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엔터에는 소속 연예인들이 많지만 사실상 김호중이 건재해야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으로 소속사의 유무형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찬우는 당시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면서 소속사를 통해 당뇨와 이명 증상을 오랫동안 앓았고 조울 증상이 심해져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아 휴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방송 활동만 하지 않았을 뿐 동료 연예인들과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본인의 여가 활동을 마음껏 즐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도 자주 목격돼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 스케줄이 없으니 그동안 못했던 취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됐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찬우의 데뷔 시절 이전부터 잘 알던 사이입니다. 개그맨 지망생이었던 그는 데뷔 전 대학로에서 선배 개그맨들을 쫓아다니며 무대 진출 기회를 엿봤고 공연장에서 잔심부름도 하며 술자리 뒤풀이에 종종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94년 MBC 공채 5기로 정식 데뷔했고 정상한, 김태균과 개그 콤비 컬투 삼총사로 활동하다 정성한이 이견이 생겨 탈퇴하면서 김태균과 컬투 듀오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김태균과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 공동 DJ를 맡아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정찬우가 왜 활동 중단이란 극약 선택을 했는지는 지금도 의구심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호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소속돼 있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주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에는 중소기획사 치고는 소속 연예인 수가 많습니다. 트로트 가수로는 김호중 외에도 금잔디, 홍지윤, 안성훈, 정다경, 강예슬 등이 있고 아이돌, TAN과 개그맨 허경환, 요리연구가 정호영, 전 축구선수 이동국, 성우 안지환, 배우 김광규, 손호준 등 30여 명이나 수속돼 있습니다. 수십 년 쌓은 공든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도를 가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요. 안타깝지만 김호중의 치명적인 사고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향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